자, 이제 교과서에 예시된 수열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 이제 등차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에서의 규칙은 몇 개의 배운지를 먼저 생각하고 갑니다. 규칙을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의 표현이 둘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죠? 등차 수열 규칙이란 그럼 얘기할 수 있어야지. 뭐야? 일정 수를 더한다 이거지? 또는 연속된 두 수의 차가 일정하다야. 똑같은 표현이지만 똑같은 규칙이지만 표현만 들린 겁니다. 첫 번째 일정 수를 더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규칙이 이거죠. n번째가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n-1번 더합니다. 이때 일정 수를 공차라고. 그죠? 두 번째는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역시 이것도 공차야. 그것을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잠깐 보자고.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어요. 이제 처음 보는 수열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튀어나온지를 과정을 공부하는 게 아까 했던 규칙 찾기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지? 그것을 체크해 줘야 돼. 왜 이렇게 되지? 그 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했지를 봐야 돼. 어떤 방식일까요? 나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암기해서 우리가 이걸 쓴다는 것은 공식적인 밖에 안 돼. 이것을 나열해서 이런 과정을 왜 이렇게 나온지를 탐구해야 이제 규칙 적용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나열해서 어떤 과정에서 나온가? 1항, 2항, 3항 쭉 해서 n번째를 찾고 싶은 건데 첫 번째 항을 여기를 기준으로 잡자고. 규칙 적용. 그러니까 1항을 지금 A로 놓은 거야. 일정 수를 더한다는 거니까 더하기 D 그래서 A 플러스 D 또 더하기 D 그래서 A 플러스 2D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아까 있지만 규칙을 발견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규칙이 발견되나요? 이때 규칙은 누구와의 규칙을 찾는 거라고 그랬는데 누구와의 규칙을 찾는 겁니까? 항상 나열했을 때 항번호와의 규칙을 찾는 겁니다. 왜? 첫 번째 항이 뭐고 두 번째 항이 뭐고 세 번째 항이 뭐라는 것은 항번호와 연관돼서 찾는 거야. 항상. 퀘스천 다시. 나열에서 규칙 찾을 때 누구와의 연관성을 찾아야 된다고? 그치? 항번호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 항번호와의 규칙 찾는 겁니다. 나열할 때는. 따라서 1과 2, 3, 이 항번호와 연관성을 봤더니 뭐가 달라지냐면 D 앞에 개수가 틀려져.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여기는 뭘로 볼 수 있어? D가 A 플러스 0D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1D, A 플러스 2D가 되는 거니까 아, 항번호보다 몇 번 적다, 몇 개 적다, 하나 적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도 A로부터 D가 바로 항번호보다 한 개 적다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서 우리가 일반항이 나온 거야.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런 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를 첫째 항으로 잤어요. 응? 규칙을 여기를 첫째 항으로 보자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규칙을 적용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로부터 몇 번의 D를 더한지만 찾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 그럼 몇 번 나오게 되니? N에서 3 빼면 되잖아. 선생님 말 이해가요? 그럼 따라서 여기는 N-3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되지? 자, 두 번째. 연속된 두 수의 차가 일정하다. 연속이라고 표현했어요. 연속. 이건 지금 뒤에 가서 또 차피 정리하지만 이건 누구의 생각이야? 이건 나엘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뭐야? 연속 규칙입니다. 연속 규칙. 두 번째 표현. 두 항에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이게 사실 등차 수열의 명칭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이거는 뭐야? 나열한가? 아니, 이건 나열한 게 아니야. 이건 뭘 찾은가? 그지? 점화식을 찾은가? 즉, 연속 규칙을 표현하는 거. 처음부터 관심 갖자 그랬어요. 네? 따라서
연속 규칙이 뭐냐?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는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니지? 그지? 만약에 n번째가 10항이면 여기는 11항. 얘가 11항이면 여기는 12항. 그죠? 그래, 안 그래? 같은 규칙이라는 거. 따라서 두 번째 표현은 연속된 두 수의 차가,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쭉 나열돼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연관성만 찾은 거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따라서 뒤에 점화시평 가면 이거 어떻게 정리되는 거야, 이거는? an 플러스 1 이꼴 an 플러스 d 이렇게 하잖아요. 연속적으로 뭐 한다? 같은 수를 더한다. 그 기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머릿속에 이 규칙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계산형 공식으로만 쳐넣지 말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옆에 예제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요? 잠깐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고민할 거냐? 선생님이 이제 수열의 접근 방법 두 가지를 좀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방법 1,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거냐? 방법 2,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 줬으니까 이 등차 수열 규칙을 적용할 거냐? 두 가지 판단인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보세요. 두 가지. 자, 도전 한번 해봅니다. 자, 도전했나요? 자, 봅시다. 자, 이제 같이 보자. 했던 거. 자, 쉬운 문제지만 일단 두 가지를 항상 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공식 이용이 훨씬 편리한지 아니면 규칙 적용이 훨씬 편리한지. 강추는 뭘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규칙 적용을 일단 먼저 연습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공식 적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망이 오라 그랬어. 그럼 사망은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 D를 두 번 더한 거야. 그지? 그리고 이걸 뭐라고 준 거야? 5라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A6항 빼기 A4항이 4라 그랬으니까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얘는 뭐가 되는가? A 플러스 5D 빼기 얘는 A 플러스 3D 한 게 4입니다 해서 얘를 없애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D를 구할 수 있고 D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A1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 A10 2항으로부터 D를 몇 번 더하면 되는가? 9번 더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지만, 예? 자, 공식 적용 잠깐 봅니다. 규칙 적용. 일단 이건 사망을 준 거고, 요것을 잘 관찰해야지. 요걸 보니까 뭐야? 연속된 두 항의 차인 거니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거 적용하면 돼? 2번 적용하면 되지? 그지? 공차에 대한 규칙 적용. 따라서 두 개의 차니까 뭐가 되는가? 2D가 되는 겁니다. 2D가 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D 값이 뭐다? 2D다. 2다. 그지? 그럼 10항을 구할 때면 반드시 1항을 첫 항으로 돌 필요가 있나? 아까 얘기했지만 반드시 1항을 첫 항으로 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어디를 첫 항으로 놓는 게 나아? 3항을 첫 항으로 놓는 게 낫지. 왜? 3항을 그대로 줬으니까. 그럼 따라서 D를 몇 번 더하면 되는 거야? 7번 더하면 되는 거지. 그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돼. 이게 강추되는 이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돼.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도전해보고. 자, 그럼 갈까요? 공차가 D1인 등차 수열 A1항부터 쭉 나열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었어요. 그때 각각 두 개의 수열 줬는데 보니까 첫 번째 나온 거는 두 개씩 이렇게 묶어져 있어. 등차 수열을 한 세 개씩 묶어져 있어 이렇게.
얘 공차를 각각 D2, D3를 한답니다. 했어요. 따라서 이 공차를 D2, 이 공차를 D3를 한대요. 관계를 찾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방법 1.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공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일단 D2는 공차는 두 항의 차니까 개념. 여기 첫 항은 A1이 아니라 이 두 개 합쳐서 첫 항인 거야. 두 번째 항은 A3 플러스 A4인 거야. 그죠? 따라서 D2를 구하려면은 연속된 두 항의 차가 되는 거니까 이 항에서 1항을 빼면 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니? A3 플러스 A4 빼기. 여기는 A1 플러스 A2를 이용해서 빼면 돼. 그 다음 D3는 누가 첫째 항이야? 세 개 합이 첫째. 그지? 기호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따라서 이 전체가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야. 그럼 공차는 연속된 두 항의 차니까 요 차이를 구하나 요 차이를 구하나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 A4 플러스 A5 플러스 A6 빼기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적용하면 돼. 그러면 여기 본래 수열의 공차가 지금 D라고 줬으니까 그죠? D1. 그럼 따라서 여기는 공식 적용하면 A 플러스 2D 플러스 A 플러스 3D 마이너스 여기는 A 더하기 A 플러스 D 했더니 A 없어지고 두 개 싹 다 더하면 몇 D가 나와요? 보니까 여기 5D 빼기 D 하니까 4D가 태어나나? 그죠? 여기 5 빼기 3 4D가 되겠네. 그렇지? 응. 여기도 마찬가지. 또 공식을 쓰면 돼요. 이것도. 어때?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죠? 자, 선생님의 의도는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뭘 지금 의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규칙 적용이야. 그래서 규칙 적용 해보자 말이야. 방법이 규칙 적용. 규칙 적용은 이래. 지금 1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인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더한 게 공차인 거니까 더하기 D2는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본래 수열은 1항에서 3항, 2항에서 4항까지 가는데 D1을 몇 번 더해 보니까 여기는 1항에서 3항 가니까 D1을 두 번 더하는데 A2에서 A4가 가니까 여기 또 마찬가지 더하기 D1을 두 번 하고 있어요. 그지? 따라서 D2는 단체로 얘하고 얘하고 더하는 거니까 D1을 몇 개 더하는 거야 결국 4개 더하는 거지 하고 바로 판단되는 거지. 규칙 적용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것도 3개 묶어서 첫째 항, 둘째 항이 되는 거니까 1항이 4항, 2항이 5항, 3항이 6항으로 가는 공차를 어떻게 두간지로 판단하면 3개로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할 수 있지? 그랬더니 1항에서 3항, 4항, 2항에서 5항, 3항에서 6항은 D1을 몇 개 더하는 거? 3번 더하는데 그것이 몇 개? 3개가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D3는 뭐가 되는가? 9D1이 바로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됐어요. 따라서 D2는 4D1, D3는 9D1. 하면 이제 요 두 개의 관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규칙 적용입니다.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안 넣었나? 세 번째, 다음 페이지 잠깐만. 쌤, 그럼 모든 문제는 다 규칙 적용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계산적 관점에서 많은 내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3번하고 4번은 계산을 통해서 꼭 해결하세요라는 문제 형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3번 한번 도전합니다. 자, 도전.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묘한 조건 하나 줬습니다. 를 만족시키는 n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뒤의 값을 구하래요. 우리 문제를 풀 때, 우리 보통 아무 소리가 없으면 보통 무슨 범위 내에서 풉니까? 미수 값을 구할 때? 실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 자연수라는 것은 실제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게 자연수야. 규칙 적용이 될까요? 지금 보니까 규칙 적용하기 위해서 1항부터 한번 나열해 봤어요. 응? 일단 요게 지금 3이라 줬어. 3 플러스 D, 3 플러스 2D. 그럼 규칙을 보니까 항분호와 연관성을 보니까 3 플러스 n-1t야. 뭐 규칙을 적용하나 공식을 이용하나 똑같은 거지.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한테 접근시킬 때 방법을 얘기합니다. 먼저 규칙을 적용해 보고 규칙 적용이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이때 보완 역할하는 게 뭐냐면 공식입니다. 이제 거꾸로 이렇게 잡아야 돼. 공식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식이 어려우면 규칙 적용, 이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제 규칙을 적용해 보고 규칙 적용이 불편하거나 좀 머리 아프다 그럴 때 이제 공식을 쓴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규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럼 이제 공식을 적용해 보는 거야. 공식 똑같습니다. 첫째 항 3 플러스 n-1t, 얘가 3d다. 이제부터는 뭐야? 이제 규칙 적용보다는 공식을 이용했으니까 계산적 성향이 강한 거야. 이때 3번 4번 위에다가 체크해야 됩니다. 항번호 n, 얘는 항상 뭐죠? 1, 2, 3 그런 거죠. 이거 항상 자연수죠. 항상 자연수라는 거야. 따라서 지금 보니까 미수값이 2개인데 얘는 문제 조건에서 자연수라고 줬어. 근데 얘는 애초부터 항번호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자연수인 거야. 그럼 뭐죠? 결국은 1학년 때 배웠던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란 용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야. 부정방정식 핵심은 어떤 틀에 맞춘 해법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범위 제한되어 있는 자연수 값을 대입해서 찾으라는 거야. 예? 적당하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적당하게 대입해서 찾기는 상당히 어렵지. 왜? D값도 막 분리돼 있으니까. 기왕이면 대입하기 좋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지. 어떤 게 좋겠어요? 보니까 D 넘기면 묶을 수 있으니까 고백꼴로 고치는 게 낫지. D 묶으면 3-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4-n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적당히 찾으니까 자연수면은 1 아니면 3 들어갈 텐데 곱하기 3 아니면 곱하기 1인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요게 3 되려면 요건 지금 뭐야? D값만 구하면 되네? D값 합 구하라 했구나. N값은 구할 필요가 없고 또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야? 규칙 적용이야? 아니면 공식 이용이야? 공식 이용이죠? 두 가지 샘플을 봤어요. 4번도 같은 패턴이니까 이거는 복습하면서 열심히 풀어보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제 조금 처음 보는 수요를 주고서 우리가 규칙 적용하는 연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처음 보는 수열입니다. 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고민했으면 같이 봅시다. 수열 A에는 공차가 딘 등차 수열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TN이란 수열은 처음 보는 수열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데 빨리 이제 적응해야 되는 거야. TN의 수열은 등차수의 일반항을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합이죠. 합입니다. 기호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아까 했지만 기호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이때 나열은 해줬으니까 나열된 속에서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TN의 규칙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궁극적으로 이 TN이 등차 수열인지 물어보는 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의 규칙을 주고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일단 기억 니은을 풀면 디귿을 해법을 할 수 있어요. 기억과 니은은 정확하게 항분호를 줬어요. 그때 먼저 기호 2에 T4는 네 번째를 말하는 겁니까? 네 번째까지 합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 보니까 합입니다. 기호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돼. 왜? N은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 결정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죠? 기호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만약에 기호를 정확히 못 파악해가지고 T4가 요거 하나만 말하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일제 여기까지 1, 2, 3, 4 이렇게 대입해 배워서 판단하는 거야. 1이면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1 되는 거고 요거는 1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똑같은 거잖아. A2 집어넣으면 요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합이 되는 거니까 2 집어넣으면 A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까지 합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어진 기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T4니까 여기까지야, 지금 현재. 파악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어요. 등차 수열의 규칙을 적용하려면 여기다가 일반한 공식 써서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도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 아프죠? 근데 등차 수열의 규칙에서 뭘 적용하면 될까? 공차로 언급했으니까. 공차의 규칙 적용. 연속된 두 항의 차가 뭐다? D다. 그 차가 D고 요 차가 D인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뭐가 돼? A4까지는 마이너스 되는 뒤에 거 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D가 돼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T5야. T5까지는 아까 했지만 어디까지야? 더하기 A5 여기까지죠? 그지? 그러니까 역시 등차 수열 규칙 적용하면 연속된 두 항의 차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야 되죠. 이렇게 이것도 D고 이것도 D고 그럼 따라서 1항으로부터 D를 몇 번 더한 거야? 두 번 더한 거니까 A3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맞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짝수,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를 두 가지 다 살펴봤어요. 그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즉,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연습을 했지, 이제 접근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어떻게? 나열해서 규칙 적용하면 된다는 접근 방법을 한번 연습시켜 주고서 가장 일반화된 디귿을 판단하라 준 거야. 그러면 위의 규칙, 밑의 규칙 어떤 거 쓰는 게 좋겠어요? 위에 게 낫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등차 수열인지 보려면 T2n 그럼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더하기 쭉 가서 나중에 A2n-1 빼기 A2n 여기까지를 나열을 해놓고 그지? 써보니 두 개의 차가 뭐다 아까 기억에서 연습한 것처럼 마이너스 D다. 그러니까 계획성 뭐야? 마이너스를 더한다는 것은 등차 수열 규칙 맞아요? 맞는 거지? 그지? 일정 수를 더하는 거니까. 따라서 맞습니다. 이해가나요? 따라서 정확하게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은 0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D 그지? 인 등차 수열이고 TA는 뭐로 볼 수 있는가? 따라서 마이너스 N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럼 참고로 선생님 물어볼게요. 요것만 하지 말고 변화 한번 시켜볼까? T2n-1은 등차 수열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볼게요. 한번 판단해봐요. T2n-1은 등차 수열이 맞습니까? 자, 니은에서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더 쉽죠? 아까 여기 등차 수열 구조 나왔으니까. 그럼 어떤 규칙 쓰면 돼? 밑에 규칙을 쓰면 돼. 밑에 규칙. 즉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규칙 쓰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기 D 이렇게 더하기 D 그지? 따라서 얘도 등차 수열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1항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D를 몇 번 더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니까 몇 번 가겠어? 하고 판단해 보면 돼. 몇 번? n-1 n-1번 가겠지. 왜 여기까지가 딱 짝수기에서 하나 빠졌는데 1항도 빠졌으니까 두 개 빠졌죠? n-1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수열이 나와도 규칙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울지 말고 등차 수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 오케이? 자, 이제 등차 수열 규칙 두 번째 정리할게요.
등차 수열 규칙 첫 번째를 정리했고 이제 두 번째 정리합시다. 교과 과정은 두 개 나왔습니다. 꼭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두 번째 규칙은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 자,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중항은 여러분이 교과서에 배울 때 이렇게 했어요. A, B, C가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B를 2배 한 것은 A 플러스 C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그것의 본질을 정확히 보도록 하자고. 본질은 이런 거지. 중항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놓는 겁니다. 오케이? 얘를 첫 항으로 보는 거야. 기준을. 오케이?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더하기 D, 얘는 빼기 D. 일정 수를 더하고 빼는 거야, 이제. 오케이? 따라서 중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속된 세수가 아니라 수열을 쭉 펼쳐놨을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아까 1항을 기준으로 잡았었죠? 그지? 근데 이거는 딱 가운데를 기준 잡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더하기 D, 이쪽으로 빼기 D 일정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두 개 합은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야? AN을 두 번 더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2AN인 거야. 그런데 이번엔 A 두 개 항 떨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더하기 2D지만 여기는 빼기 2D야. 따라서 두 개 합도 뭐가 되는 거야? 가운데를 두 번 더한 거 똑같은 거야. 좀 멀리 떨어뜨려서 A n 플러스 100이야. 여기는 A n 마이너스 100이야. 그럼 똑같이 n개 떨어졌으니까 두 개 합도 뭐가 되는 거야? 2AN이 되는 거지. 가운데를 기준해서.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겁니다. 아까 거는 맨 앞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일정 수를 더하는 거지만 얘는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더하고 빼는 거니까 대칭돼 있다는 뜻이야. 무슨 꼴에서? 합의 꼴에서 대칭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대칭 규칙이다. 누구의 관점에서? 합의 관점에서 대칭 규칙이다. 오케이? 이렇게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a n-1 더하기 n 플러스 1, a n-2 더하기 a n 플러스 1 쭉 해서 어떻게든 a n-100 더하기 a n 플러스 100도 다 뭐랑 똑같은 거야? a n을 두 번 더한 거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 잘 적용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화시킨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등차 수열이 이루는 연속된 세수. 등차 수열은 연속된 내수. 잠깐 볼게요. 우리 많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거야. 그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면 돼. 세 개의 수가 연속되고 등차 수열일 때 기준을 가운데로 놓으면 얘는 A 빼기 D, 얘는 A 플러스 D. 그죠? 근데 만약에 네 개의 수가 연속된 등차야. 그럼 기준을 어디로 놔야 돼?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놔야 돼. 그지?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니까 어때요? 차이가 여기는 가운데를 갖다가 기준 잡아서 얘를 첫창 A로 본 거야.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라면 여기는 2D가 아니라 3D가 돼야 되죠. 왜냐면 요 AY, 가운데 A라 놓으면 AY 차가 이거 두 개의 차보다는 2배가 될 테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A 플러스 3D, 여기는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3D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지 않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지? 자, 등차 중앙 어디를 기준으로 놓는다고? 가운데, 중항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잠깐 적용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6번 같은 경우가 AN이 A 플러스 N-1D를 갖다가 이용해서 적용하면 상당히 풀기 어렵습니다. 이거죠. 안 그래? 그때 이제 자료를 잘 관찰해야 돼. 가만히 봤더니 세수의 합을 주고서 두 개를 구했어. 이 값을 정확히 파악해 보는 거야. 1항하고 7항을 각각 구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전체를 같이 구해도 되는 거죠. 봤더니 가운데 A4가 있고 하나 건너뛰어서 A6, 여기도 하나 건너뛰어서 A2가 주어져 있고 이 값을 보니까 앞에 있는 1항하고 끝에 있는 그 다음 항 7항인 거야.
자, 어떤 구조에 보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게 상당히 문제 해결이 편한가, 이게? 첫째 항이야? 아니면 가운데야? 가운데지? 따라서 여기를 기준 잡는 거야. 기준. 그러면 두 개 합이나 어떻다는 거야, 이게? 같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얘는 뭘로 같다는 거야? 두 개 합이 A4를 두 번 더한 거니까 2A4. 여기도 2A4. 그지? 그러니까 A4만 구하면 돼. 그러면 지금 이 세 개 합, 결국 얘가 A4고 두 개 합이 2A4니까 전체 더하면 3A4가 되는 거지. 그지? A4가 10인 거니까 얘는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중앙, 가운데를 기준 적용하면 굉장히 그런 문제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지. 예? 밑에도 한번 도전합니다. 7번. 이런 문제가 지금 요즘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문제예요. 도형이라든가 그래프에 적용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할 때 이런 스타일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분 문제를 주고 등차 수열, 적분 문제를 주고 등차 수열,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봅니다. 두 가지 선택을 잘해야 돼. 자, 이제 이 문제의 판단은 바로 이거야. 지금 2차 함수 절대값이니까 2차 함수 자체, 요 2차 함수 자체는 뭐야? 이 선 대칭꼴이죠, 이렇게. 그지? 절대값 씌워서 지금 y꼴 k를 그었더니, k를 잘 조절해서 그었더니 요게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이 길이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서로 같다는 거지. 즉 일정 수를 계속 더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공차로 어떻다는 거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함수에 적용해서 y값을 구하려면 뭔가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돼. 그래서 판단이 중요한데요. 즉 y꼴 k와 만나는 그 x점의 좌표 a1, a2, a3, a4를 어떻게 놓을 거냐. 첫 번째 1번. 얘를 기준 잡아서 얘는 a1 플러스 기준 a로 잡을게요. 여기를 a로 잡고 a 플러스 d, 여기는 a 플러스 2d, 여기를 a 플러스 3d 이렇게 놓고 우리가 대입해서 풀 거냐. 이렇게 되면 미수가 결국 몇 개야? 두 개죠? 그지? 따라서 두 값 중에 아무거나 가장 쉬운 게 요거 두 개 값이니까 이렇게 풀려면은 x 값에다가 두 개를 대입해서 y 값이 k가 나오도록, 즉 y 값 k는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지? 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절대값 씌웠으니까 여기는 뭘 대입하면 돼? y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를 대입하면 되고, 나머지 거에서는 여기는 y꼴 x제곱 빼기 9를 대입해서 k를 구하면 되지. 열박정식 풀면 되는 거야. 따라서 a 값 대입하면 얘가 여긴 거니까 이거는 a제곱 빼기 9, 또는 얘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d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요것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풀리지가 않지. 미수가 언뜻 보면 두 개로 보이지만 안 풀리죠. 왜? a제곱 날라가지만 a1차가 남잖아. 그죠? 안 풀린단 말이야. 따라서 첫 번째 방법 1은 일정 수를 더한다 규칙을 쓴 건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럼 두 번째 A1, A2, A3, A4를 어떻게 놓을까? 이제 기준을 딱 바꿔버리는 거야. 기준을 어디로 잡으면 되겠어? 원점을 기준 잡으면 되지, 원점. 그렇지? 여기를 기준 잡는 거야. 여기를 기준. 응? 가운데를 기준. 원점인 거야. 그러면 A2, 얘는 뭘로 잡으면 될까? A3, 뭘로 잡으면 될까? 아까 연습했잖아. 0 플러스 D. 여기는 0 마이너스 D. 응? 왜? 여기만큼, 이만큼 똑같은 거니까. 그럼 A3하고, A1하고 A3 어떻게 잡아? 여기는 두 칸을 더 가니까 뭐가 돼? 3D 잡으면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 두 칸을 가니까 마이너스 3D 잡으면 되지?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3D, A4는 플러스 3D 이렇게 잡았더니 미수가 몇 개 튀어나와, 이거는? 딱 하나 튀어나오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어떤 거 적용하는지 편한지를 빨리 문제를 파악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훨씬 낫죠. 그럼 따라서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계산하기 좋은 게 뭔가요? 지금 보니까 뭐 얘하고 얘 대입하는 게 제일 낫지? 그지? 이 점하고 이 점 대입하는 게 제일 나아. 좀 불편하면 이런 점 하나 대입해도 돼. 따라서 요 점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d 콤마 요거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d제곱 플러스 9.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할게요. 이거는 요거 대입해야 되냐? 3d 콤마 그 다음에 9d제곱 빼기 9. 요걸 대입하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뭐다? 같다 해서 d 구하면 k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따라서 k는 y값 k는 요거를 대입했을 때 d 마이너스 d제곱 플러스 9 이걸 3d를 대입했을 때 9d제곱 마이너스 9. 요거 이용하면 d값 구할 수 있고 d값 구하면 k 구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거 넘기면 이쪽 10d제곱 넘어가면 18. 따라서 d제곱은 얼마다? 5분의 9다. d제곱에다 이제 5분의 9 대입하면 k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 판단이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 규칙 적용. 등차 수열 규칙을 몇 가지 배웠어 지금? 우리 정리하고 있어도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를 더한다. 두 번째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규칙, 등차 중앙이 성립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할 때 그 두 개를 뭘 쓰는 게 적당한지를 빨리 선택하는 게 규칙 적용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재로 갈게요. 자, 다음 소재는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건 새로운 규칙은 아니야. 무슨 규칙을 이용해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가? 바로 이제 등차 중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합공식도 외우고 있지만 등차 수열 합공식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요 L 끝항 이건 첫째 항, 이건 끝항인 거고 L은 뭘로 잡은 거야? 이건 마지막 항, n번째 항인 거니까 마지막 항 잡은 겁니다. 즉 1항 플러스 2항 플러스 n항까지 합인데 앞에 n-를 줄게. 그러면 얘는 계산용입니다. 오케이? 공식을 이용 계산용. 얘는 규칙 적용용입니다. 즉 L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즉 AN에다가 A 플러스 n-1t 집어넣으면 정리되는 거지. 그지? 따라 이건 이건 공식 적용용이야. 근데 이건 끝항을 AN은 안 하고 L로 놨단 말이야. 딱 하필 L로 놓은 이유는 뭐냐면 가운데를 기준 잡는 거지. 그러면 아까 했던 등차 중앙, 즉 대칭 규칙에 하면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따라서 이 규칙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고. 규칙 적용. 즉 SN을 2분의 N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이 같습니다. N항으로 놓을게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겠나? 아니지. 1항과 n항의 합이 2분의 n개 있습니다. 라고 우리 이것을 규칙을 적용하는 건데 a2 더하기 an-라고 똑같잖아.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a2 더하기 an-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야 안 돼? 되는 거란 말이야.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라고. 선생님 말 이해가요? 오케이? 이번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 봐봐. 이렇게 두 개 항을 줬어. 이렇게 합을. 예를 들어서 요게 1이고 여기 10이라고 줬어요. 응?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각각을 준 게 아니라 두 개씩 줬어. 그래도 마찬가지. A1 플러스 AN이나 A2 플러스 AN-가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뭐 집어넣을 수 있는가? 1 플러스 10을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결국. 왜? A1 플러스 AN도 A2 플러스 AN-도 같은 거니까 1 플러스 10을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갑니까? 자, 이렇게 이거는 앞에 뭐야? 규칙 적용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기 바라고 얘는 계산용이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옆에 문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잘 체크해 놓으세요. 옆에 몇 번이야? 8번, 9번 두 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일단 8번 벌써 나왔어야 돼. 잠깐 8번 먼저 같이 적용하고 9번 봅시다. 자, 8번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1항과 10항의 합을 주고서 2항부터 9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어요. A2 플러스 A9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어요. 자, 딱 분위기 봐도 공식 적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때 규칙 적용합니다. 어디를 기준 잡으라고? 가운데로 기준 잡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지금 앞에 빠져있는 1항하고 빠져있는 10항을 이렇게 딱 해필 이렇게 딱 준 거야. 공식 이용하라는 거 아니면 규칙 적용하라는 거? 규칙 적용이죠. 그지? 따라서 합이나 A2 플러스 A9의 합이나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를 구하려면 이 합, 시그마 2항부터 9항까지 합은 2분의 A2 플러스 A9가 몇 개 있는지 판단만 하면 돼. 몇 개 있을까? 이거는 8개 있지? 9에서 1 빼야 되니까. 그럼 따라서 8개인 거니까 합은 몇 개로 판단하면 돼? 4개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2분의 8.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 뭐 대입해도 된다는 거지. A1 플러스 A10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할 수 있겠어요? 규칙 적용이 습관화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도. 오케이? 이걸 다 하나하나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겠지만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의외로 되게 쉬운 단원입니다. 자, 그럼 밑에 9번도 도전하세요. 4항까지 합이 2, 8항까지 합이 6, 인 등비 수열에서 16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등비 수열인데 S2가 2. 해놓고 또 바로 까먹네. 8항까지 합이 6, 16까지 합이 뭐죠? 이런 문제. 응? 잘못 썼어? 4항까지구나. 땡큐. 이런 거야. 물론 이제 공식 적용하려면 1-r분의 a, 1-r의 4제곱이 2. 그 다음에 1-r분의 a, 1-r의 8제곱이 6. 요 값은 1-r분의 a, 1-r의 16제곱을 구하서 이렇게 돼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여기다 통째로 이제 2를 대입하면 미지수소가 돼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지?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계산용밖에 없어. 그럼 규칙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그냥 나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까 등차 수열 합 같은 경우는 공식 자체가 어때요? 규칙 적용하도록 모양을 만들어줬지만 여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래. 등비 수열은 합의 규칙이에요, 고배 규칙이에요? 고배 규칙입니다. n항까지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등비수열 규칙이 적용이 돼. 근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등비수열 규칙하고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나온 거야 원래. 오케이? 그래서 그냥 나열하면 돼. 알겠지만 4항까지 합 2라고 줬고요. 딱 보니까 뭐야? 4개씩 딱 2씩 딱 증가돼. 그지? 4개씩 4개씩 끌어져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합이 6이래. 그래서 4개씩 4개씩 묶어서 전체 합이 얼마죠? 하고 물어본 거야. 4개씩 4개씩이니까 4개끼리도 무슨 수열임을 갖다가 나열했더니 알 수 있다는 거 아까 했지만 등비 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왜? 1항에서 5항까지 할 때 곱하는 거나 여기는 앞에 9항인 건데 5항에서 9항까지 가는 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4개 첫 번째 항 가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계속 뭐를 곱해가? R4제곱을 계속 곱해가잖아. 그지? 따라서 이 전체 4개씩 4개씩도 전체에 뭘 곱해가? R4개를 무조건 곱해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R4제곱이 전체 4개의 부분 합의 공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를 4개를 구했더니
6 빼기 요 4개가 4인 거니까 얼마다? 2분의 4? 2다. 그죠? 따라서 여기 4니까 또 2 곱하면 얼마다 이거? 8. 또 2 곱하면 16. 그래서 전체 합은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게 이제 교과 기본 과정에서 많이 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등비수열 합도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역할밖에 없어. 그럼 따라서 규칙 적용하고 싶으면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나열해서 우리 일정수를 곱한다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대칭규칙, 등비수열의 곱은 등비중앙은 뭐 어디에 칠한 거냐? 이겁니다. 참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등비수열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거 뭘 쓸 수 있어? 이건 등비중앙을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항 곱하기 2항 곱하기 쭉 해서 끝에 n항 여기는 n-1항이야. 이것은 곱의 문제를 줘. 합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는 어때? 가운데를 기준 잡아서 양 끝에 곱이나 첫 번째와 끝에 두 번째 곱이나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 곱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1 곱하기 an 한 다음에 몇 개인지 판단하면 되지. 몇 개? 2분의 n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이건 반드시 1항하고 n항 해야 돼? 아니죠. 아까랑 똑같단 말이야. 2항하고 끝에서 두 번째 항의 곱을 취해도 똑같다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가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등차수열의 합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운데를 기준 잡아서 대칭규칙 쓰려면 등비수열은 곱의 문제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 많이 출제하고 있다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합은 좀 불편해 오히려 등비수열은. 곱이 더 편한 거야. 자, 그럼 옆에 문제 볼게요. 옆에 문제 25번 방금 얘기한 거고 합에 대한 문제 나열해서 해봤어요. 4항까지 합, 8항까지 합 주고 16항까지 합. 나열해서 판단해서 공식 쓰면 이제 공식은 규칙 적용이 안 돼. 자, 그런데 이제 밑에 16번하고 17번 같은 겁니다. 16번 말고 17번은 먼저 할게요. 17번. 17번 뭘로 돼 있어요? 보니까 조건이 곱이 나왔지? 1항과 10항에 곱을 주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딱 눈치채야 돼. 이거는 그냥 대칭규칙이다. 등비중앙이다. 가운데를 기준하면 된다. 예. 자, 접근 방법 잠깐 얘기하고 잠깐 문제 풀 시간 줄게요. 그에 반해 16번 봤어요. 16번은 뭐에 대한 규칙이야 보니까? 합의 규칙이지? 이거는 공식을 쓸 거냐 아니면 규칙 적용하고 싶으면 뭐야 돼 이거는? 그냥 뭐라고? 나열. 그렇지. 누구를 나열? 일반항을 나열하면 돼. 합을. 자, 두 개 문제 빨리 해결해 보세요. 아까 17번 먼저. 1항과 10항에 곱 주고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곱이야. 그러니까 1항, 2항 쭉 곱해서 9항, 10항까지 곱이 뭐죠? 하고 물어봤어. 아까 했던 바로 그 구조입니다. 곱은 항상 일정하다. 따라서 곱은 1항과 10항의 곱을 몇 개로 처리하면 된다. 곱하기 2분의 10개? 이러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건 더할 때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16번. 자, 첫째 항을 주고서 등비수열인데 n항까지 합에 대한 규칙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래. 자, 여기다가 이제 일반항 합에 대한 공식을 써놓으면 딱 봐도 알겠지만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그때는 바로 규칙 적용 들어가는 거야. 판단 그렇게 하세요. 바로. 규칙 적용, 공식 이용. 합은 공식이 있는데 딱 봐서 복잡하다 그러면 바로 규칙으로. 그때는 나열인데 나열하려면 일반항을 나열하는 겁니다. 자, S6에서 S3 빼, S2 빼면 뭐야? 첫 장부터 6항까지 합해서 빼기 첫 장부터 2항까지인 거니까. 몇 개 남는가? 4개 남죠?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S9에서 S5 빼니까 이것도 몇 개야? 이것도 4개죠? 그러니까 규칙 적용하기 좋게 주는 거야. 4개씩, 4개씩.
여기는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얘가 3이다 했더니, 각각이 어떻게 돼? 분자와 분모가 곱하기 뭐에 가는가? 연속된 3개 항의 비가 되니까 R 세제곱을 구해야 하는 거지. 게다가 여기가 합으로 돼 있으니까 다 공통적으로 약분되고 나서 R 세제곱만 남아요? 아니면 R세제곱 곱하기 4가 되나요? 헷갈린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합이기 때문에. 헷갈린 사람은 그냥 써도 돼. 즉,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인데, 여기는 A3을 기준으로 해서 A3 곱하기 R세제곱. 여기는 A4 곱하기 R세제곱. A5 곱하기 R세제곱. A6 곱하기 R세제곱인 거니까, R세제곱 다 약분되는 게 뭐야? 약분되고 R세제곱만 남아요? R세제곱 곱하기 4가 남아요? R세제곱만 남잖아. 뭘 곱하기 4가 왜 남아? 쌍 넘을 거. 그러니까 확인하라고, 헷갈리면은. 똑같잖아,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미세한 거에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자꾸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R세제곱인가. 그럼 첫째 항 줬으니까 간단해, 안 간단해? 간단하죠? 7 곱하기 R의 6제곱. 그래서 3의 몇 제곱? 3의 6 제곱. 어렵지 않죠? 이제 좀 안으로 이제 이제 굉장히 뭐 간단하네 보여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뒤에는 조금 고급 내용입니다.